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에 출근함으로써 거치 문제에 대한 최종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여권 핵심부 내용, 서정욱 변호사님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오늘 신현수 수석이 출근을 했어요. 지금 12시가 넘도록 최종 입장 정리가 청와대에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퇴냐, 잔류냐, 정리가 돼야겠죠. 오늘 중에는 당연히.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거 카톡으로요. 네. 뭐 기자들이 이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데 이거 보니까 뭐 사퇴 쪽으로. 예. 저희 대다수가 이제 그 사퇴 쪽으로 예상을 했죠. 예. 이미 그 신현수 수석이요. 본인의 이제 결정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죠. 이제 멀리 와버렸어요. 되돌아가기에는. 네, 그렇죠. 본인이.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마 대통령하고 그래도 이제 면담 정도, 티타임 정도 하면서 그 서로 입장을 이제 좀 설명드리고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자꾸 이게 사퇴 이유를 뭐 지금 이제 인사 패싱 있잖아, 검사장. 예. 그거를 이제 보통 보지만 저는 이제 인사 패싱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방아쇠. 마지막 트리거 방아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게 당긴 거지만 그러나 이게 갈등이 오랫동안 누적됐다 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조직에 보면 블루팀이 있고 레드팀이 있잖아. 그렇죠. 블루팀이 막 주도하면 의도적으로 이게 반대하고 쓴소리하는 레드팀도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신현수 이분이 상당히 그 법조계 평판이 괜찮아요. 아, 좋다고. 입도 이게 그 말과 행동도 좀 진중하고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평판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뭐 공수처부터 그리고 이제 그 특별감찰관 임명 또는 이제 백운규 영장 청구 이런 것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다가 결국 이제 인사 패싱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간의 원활한 관계,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국정 기조에 좀 전환을 요구해 왔는데 그게 지금 거의 안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인사 패싱까지 당하면서 폭발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신 수석이 휴가 중에 아마 지인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개가 핵심이던데, 세 문장이. 그걸 보면은 신 수석이 좀 돌아오기는 서정욱 변호사님 예측대로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거 자기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다. 여기까지 역할이 끝난 거라. 그리고 이제 그 뭐 박범계 있잖아요. 박범계는 이제 그 평생 뭐 다시 볼 일이 없다. 다시 볼 일이 없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메시지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뭐 마음을 이게 이미 사퇴 쪽으로 굳히고요. 근데 그 저는 박범계 때문에 사퇴했다고는 안 봅니다. 박범계가 이제 연수원 23기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죠. 신현수는 이제 그 16기입니다. 그러니까 16기로 이게 7년 대선배, 대선배.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문재인이가 이제 민정수석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사정 비서관을 했죠. 사정 비서관을 하고 검찰에 복귀를 안 하고 바로 사표낸 아주 강직한 분입니다. 보통 청와대 갔다 오면 검찰에 영전하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사표낸 분이고요. 검사장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2년, 17년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 지원 책임자로 단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 초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까지 했잖아요. 이런 분이 박범계하고 이게 뭐 다퉈가지고 사표낸다 저는 그래 안 보고요. 결국은 이게 문재인에 대한 저는 실망이다. 그렇다고 봐야죠. 신현수가 볼 때, 저기 문재인이가 내가 알던 그 문재인이 맞나? 이런 데 저는 실망을 했다 봐요. 과거에 문재인은 나름대로 이게 법치나 좀 이게 합리적이고 법치에 대한 소신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게 박범계든 이광철이든 조국이든 추미애든 완전히
신문 대깨문들 있잖아. 예. 거기만 끌려가 가지고 다니니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 문재인이한테 너무나 실망해서 떠나는 거 아닌가. 왜?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청와대가 거의 범죄 소굴이거든. 예. 지금 탈원전부터 송철호부터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내가 좀 더 있다가 나도 이게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래서 저는 문재인이 실망하고 범죄 소굴 청와대 실망해서 그만둔 게 아닌가. 이게 본질 이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수석이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당초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정수석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때렸다고 봐야겠죠. 그런 데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도 컸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이 돌아가는 상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이 청와대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이게 어느 쪽인가 이렇게 감을 잡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신수석의 이틀간 휴가, 주말까지를 포함해서 한 4일간 이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손절매해야 한다. 청와대가 부적절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민주당도 문재인, 박범계 라인 쪽으로 완전히 입장 전환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결국 처음에는요, 항상 이 법에 놓으면 뭐 꼭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남국이, 뭐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 김종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민주당도 약간 이게 어느 쪽인가 눈치를 봤겠죠. 예. 신현수도 이제 거물이니까 예. 함부로 욕할 수 없잖아. 대통령 또 최측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김남국이가 그 페이스북에 자기는 이제 그 신현수 그다음에 이광철 두 명을 뭐 아주 존경하면서 자기 법조계 인생을 끌어준 두 명을 정말 존경하는데 이광철하고 신현수 있잖아요. 다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이게 두 사람은 셜록 홈즈하고 왓슨이다. 셜록 홈즈를 그 관찰하면서 글 쓰는 게 왓슨 박사거든요. 예. 이런 식의 비유해가지고 양쪽 눈치를 봤는데, 근데 그 어제 그 김용민 예. 남양주에 김용민은 이제 그 완전히 신현수를 손절매 해가지고 이번에 그 빨리 후임 알아보고 잘라야 된다. 이렇게 강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게 강경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정권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신현수 이분의 그 지적이요, 상당히 그 옳고 정권에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정권이 무너지니까 충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신현수를 자른다? 이러면 이게 결국은 정권이 몰락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서 뭘 했냐면, 야, 똑같은 비유가 있더라고. 얼마 전에 그 몇 달 됐습니다. 신길동에 예. 집이 무너지는데, 근데 집 무너지는 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개가 알아요. 아, 그렇죠. 개는 초음파. 왜 배가 침몰할 때는 지가 알잖아. 예, 쥐가 먼저 뛰어내린다는 그러니까 거. 개가 이제 그 알고 막 짖은 거야, 주인을. 주인을 짖으니까 주인이 개 짖는 소리에 깨가지고 느낌이 이상하니까 뛰놓은 거야. 예. 뛰놓으니까 집이 바로 무너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신현수가요, 지금 정권을 위해서 짖어대는 짖어대. 개입니다. 지도되는 거죠. 개입니다. 경고 개입니다. 근데 문재인이는 그러면 그 신길동의 주인은 개를 믿고 깨가지고 뛰놓죠. 예. 야, 근데 문재인이는 잠을 계속 자고 깨지도 않을 뿐더러 깨도 개 보고 야, 니 왜 짖니? 내 자는데 깨우냐 하고 때리팰. 이게 문재인입니다. 개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때리팰. 왜 내 자는데 깨워? 지금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지금 거기에 그래서 저는 김용미든 이런 이제 김종미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게 강경 친문들 있잖아요. 정청래든 예. 이런 게 그 정권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신현수 수석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 신현수 수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가지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박범계 탓이다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박범계가 단독 플레이하고 뭐 청와대 내 갈등이 아니고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탓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물론 이것도 사정당국의 관계자의 발로에서 언론 보도가 있었던데 저는 뭐 사실로는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박범계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신현수만 패싱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인사안 발표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수가 이게 말이 되느냐, 국기문란이다 해갖고 박범계를 감찰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죠, 주말에. 예. 저는 일단요, 그 박범계하고 이제 그 신현수의 갈등으로 청와대는요, 축소,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요, 윤석열하고 추미애하고 그 징계할 때 기억나시죠? 그 징계하러 추미애가 들고 갔잖아. 그랬더니 문재인이 뭐라 했어요? 대통령은 아무 재량이 없다. 그냥 이 징계위원회 의결한 대로 난 사인만 한다. 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징계권자가 대통령인데 아무 권한이 없이 무조건 사인만 해야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예. 그때도 이게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으로 꼬리 자르게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이제 자기가 다 윤석열이 징계해놨고 재판에 지니까 이번에도요. 결국은 이게 문재인하고 신현수의 문제지 그 박범계가 무슨 재량이 있어요. 박범계가요. 왜 어떻게 대통령 그 법무부 장관 됐습니까? 페이스북에 딱 4자 썼잖아요. 5자. 대통령님. 대통령님. 문재인이가 윤석열이 그 사과할 때 뭐 마음이 아프니까 대통령님 요거 하나 가지고 충성심 인정받아가지고 장관 될 정도로 문재인이 그림자도 안 밟고 따르는 이런 게 그 충견 중에 충견인데 박범계가. 근데 문재인을 패싱하고 마음대로 발표를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실. 동아일보 보도가 말이 안 되고요. 뭐 이럴 수는 있죠. 사전에 이제 구두로 이광철이가 있거든요. 이광철 통해서 문재인이 다 구두 지시해가지고 박범계한테 그래서 박범계가 다 이 안을 만들어 놓고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이 일요일이니까 문재인이가 일요일에 자고 있는데 사인 받으러 오면 귀찮잖아. 집에 관사에 쉬고 있는데 이미 구두로 다 명단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게 발표하고 나중에 뭐 서명은 늦게 받아 이럴 수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문재인을 완전히 패싱해서 박범계가 마음대로 했다. 이거는 옛날에 뭐 최규하 대통령 때 전두환이 할 수 있는 거지. 최규하 대통령 허수아비잖아. 전두환이가 먼저 딱 발표해놓고 최규하 보고 서명해. 이때는 가능하지. 지금 이게 그래도 문재인이가 아무리 뭐 레임덕이 오도 대깨문의 지지가 있는데 그럴 때까지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허수아비 대통령, 식물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박범계 위상이라는 게 무슨 정치권에서 여권 내에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바람 한번 휙 불면 날아갈 사람인데. 아유, 진짜 이게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그 신현수가 감찰하자고 안 해도 문재인이가 먼저 박범계 잘랐을 거고요. 그럼. 그다음에 명단을 보세요. 박범계가 한 게 뭐예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그다음에 심재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거 있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문재인이 대학 후배, 경희대 후배가 이성윤이잖아. 그러니까 박범계가 볼 때는 문재인 뜻에 따라 한 거지. 그게 뭐 감찰되거나 저는 패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박범계는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해서 마음이 아프다. 뭐 한번 접촉을 하겠다 했는데 저는 뭐 신현수 수석의 휴가 중에 적극적인 접촉은 노력은 안 한 것 같아요. 말로만 그러고 등산을 갔다 와서 거기다 올린 게 페이스북에다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고인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마이 웨이. 뭐 신현수가 가든 말든 뭐 난 관계없어. 뭐 그런 뜻인가요? 결국은 이 박범계 행태 보니까 참 이게 그 두 마디로 딱 평가하면 첫째는 이제 문재인스러운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추미애스러운 게 하나 있네. 문재인스럽다는 건 뭐냐 하면 문재인은 이게 항상 그 속마음하고 끝이 대부분 틀리죠. 예. 윤석열 총장 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달라는데 진짜 그걸 믿고 수사했다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야 우리 정권의 검찰총장이니까 잘해라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윤석열을 살리는 척 하면서 그걸로 죽인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속마음하고 끝이 다른 게 문재인이 맞죠? 예.
문재인이가 딱 하나 저는 쏘가고 것이 하나 같던 게 있더만 그거는 이게 조국이 있죠. 예.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짐이 있다. 요거는 진심 같아.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짐은 그건 진심이고 예. 그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거든. 문재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전부 거짓말이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박범계가 참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인 게 야, 나 윤석열한테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아니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 해야지. 그게 말이 되느냐. 요게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추미애스럽다는 건 뭐냐. 추미애도 뭐 사건만 생기면 절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더만.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게 뭐 절에 가가지고 수영비서 데리서. 예. 근데 이 박범계도 어디 가가지고 뭐 등산 가가지고 글 하나 올려가지고 쇼하는 거 있잖아. 예. 이거는 이제 추미애스럽다. 이렇게 두 가지로 논평할 수 있겠어요. 말 자체는 지치지 않게 이런 것은 조국스러운 것 같아요. 그 그럼 뭐 세 명의 세 명의 단점만 다 모아놓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방송 녹화를 하는 게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좀 우리도 오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 거 보면은 신현수 사태를 둘러싸고 좀 여권 핵심부가 진통을 겪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래도 모양새는 어떻게 갖춰서 그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이 포장하느라고 그런 건가요? 어쨌든 그렇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리더십의 심대한 타격을 입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결국은 이제 아마 뭐 발표가 늦어지는 거는 뭐 마지막인데 그 설득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쇼를 할 수도 있고요. 옛날에 추미애 그 자를 때 있죠. 우리 누가 봐도 토사추평이었잖아. 추미애가 토사구평당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뭐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딱 보고하러 갔다가 문재인이가 오랫동안 설득했죠. 7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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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장면이 생각나요. 추미애 70분 동안 야 빨리 사표내. 어? 사표내. 대신에 모양새는 네가 이제 완전히 뭐 구국에 결단한 것처럼 모양새는 갖춰줄게. 기자실에 가서 네 스스로 발표를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가버렸잖아요. 마치 이게 추미애가 대결단한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주는데 문재인이가 70분 동안 사표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현수도 그런 추미애처럼 아마 이제 설득을 하거나 아마 모양새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미 결론이 바꿀 수는 없고 지금 와서 이게 신현수가 번복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정권도 죽지만 신현수도 죽죠. 그 다음에 정말 레임덕에 심각한 게 아마 이제 문재인으로서는 가장 아플 거예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정권이 보면요. 말해가면 이게 민정수석을 통해서 몰락한 게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영한 민정수석 돌아가셨잖아. 예. 그때 김기춘하고 우병우 민정비서 갈등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이 좀 어렵게 된 몰락하는 계기가 됐잖아. 역대 정권. 왜 그러냐면 이게 민정수석이 가장 냄새를 잘 맡는 개입니다. 네. 친인척도 관리하고 측근 비리를 하잖아. 근데 민정이 딱 지켜보니까 정권이 희망이 없다. 이러면 떠나거든요. 따라서는 상당히 문재인으로서는 결정타, 뼈아픈 이런 그 측근의 반란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임기 말에 가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을 지금 가장 측근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신현수마저 떠나버리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유일하게 민정수석다운 민정수석이었죠. 예. 현 정권 들어서 이제 검찰 출신의 유일한 민정수석이고 그 전에 보세요. 그 전에 조국이 민정수석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존재감 김조원. 김조원은 이제 민정수석하고 아파트하고 딱 재보다가 아파트가 낫네? 민정수석보다 희망이 없으니 이렇게 간 게 김조원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종호인가요? 4개월. 4개월 하다가 이게 떠났잖아요. 유일하게 그래도 검찰의 나름대로 민배든 뭐 좌파지만 법 쪽에 좀 나름대로 좀 존경도 받고 말이 통한다는 사람이 있잖아.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도 이게 유일하게 사석에서는요. 현수형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신현수가 58년생이에요. 윤석열은 이제 60년생이죠. 기수는 7기지만 나이는 2살 차이 나거든요. 따라서 이제 좀 말이 통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청와대가요. 이광철만 비호한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이광철이가 뭐 신현수 패싱회가 보고할 때 배신한 것도 아니고 이광철이는 사이 좋다. 계속 이게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광철이가 지금 저는 핵심으로 봐요. 이 사람이 이게 민변 핵심입니다. 민변. 사무처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현수하고는 이제 사무차장.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 근데 그 이광철이가 이제 1월 달 저번 달에 28일인가 9일 날 9시간 동안 그 송치로 조사받았잖아. 예. 근데 이광철이가 기소되거나 무너지면 정권이 그 위에 임종석 바로 게 문재인 바로 가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든 이게 이광철을 지켜야 돼요. 또 이제 가장 요즘 큰 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죠. 거기도 또 김학의 핵심 불법 아닙니까? 출금의 핵심이 1인 뭐 3력 이상 한 게 이광철이잖아. 예. 따라서 저는 이광철이를 승진시켜서 민정수석 그러면 이제 검찰하고 전면제이지. 전면제죠. 전이 전면제이지. 예. 근데 지금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검찰청을 없앤다는데 전면제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제 내리막길 정도가 아니라 하산길이 나라고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